어르신들,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 내가 이걸 어디다 뒀더라, 방금 하려던 말이 뭐였지 하며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기엔 마음 한구석이 영 개운치 않으실 겁니다. 젊었을 적 총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소중한 기억들을 붙잡고 또렷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 같을 텐데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맑은 정신을 위해 꼭 필요한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가까운 이웃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보다 10살이나 젊으신 81세이신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동네 사랑방에서 장기를 두시고 손주들 이름이며 생일까지 척척 기억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동네에서는 건강 하나는 타고나셨다고 칭찬이 자자했죠. 매일 산책도 거르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늘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분이 아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옷의 실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가장 건강하다는 소리를 듣던 분이셨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뇌가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1, 여전히 환자를 돌보는 현역 의사입니다. 어르신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뇌세포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안타깝게도 3년 안에 우리 어르신들 5명 중 1명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방금 리모컨을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요? 아까 드신 약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세요? 손주 얼굴은 선한데 이름이 순간 헷갈리실 때가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 6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에는 60대부터 빠르게 기억력이 나빠지는 분도 계셨고 90세가 넘어서도 마치 대학 교수처럼 맑고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유전이나 운명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생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어르신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생존 안내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치매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처럼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지난달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진태 어르신은 6개월 전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깜빡 잊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내분은 제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누군지도 가끔 헷갈려 해요.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어르신들,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발생하는 치매 중 무려 40%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선택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듣다 마시면 정보가 부족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실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9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 매일 환자를 돌보고 책도 쓰고 매주 강의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20살 젊은 의사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다는 칭찬도 가끔 듣습니다. 제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80세가 되었을 때 한 의학 모임에서 저보다 10살 어린 동료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연세에도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십니까? 저는 이제 겨우 70인데 자꾸 환자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때 제가 그에게 알려주었던 방법들이 바로 오늘 어르신들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는 의학계에서조차 쉬쉬하며 잘 알려주지 않는 비밀들도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방법들이지요.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이 방법들은 너무나 쉽고 돈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최근 한 대형 제약회사의 임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치매약으로 매년 수조 원을 벌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활 습관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곤란하지요.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어르신들. 이 정보는 정말 소중합니다. 지금 바로 이 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의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그분들의 남은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해주세요. 어르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결들은 끝까지 모두 알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면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 있으니 부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치매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나이 들어도 기억력을 짱짱하게 지키는 10가지 비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 덕분에 저는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하나둘 치매로 힘들어할 때도 여전히 건강하게 의사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 방법들을 꾸준히 따라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젊고 활기찬 정신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비밀, 과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어르신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치매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저명한 의과대학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만 꾸준히 해도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47%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웬만한 치매 약보다 훨씬 효과적인 결과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칠입시면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빠지지 않고 걷습니다. 처음에는 무릎도 좀 쑤시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했는지 이제는 걷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더 찌뿌둥합니다. 작년에 제가 무릎에 잠시 문제가 생겨 2주 동안 걷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제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자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약 처방도 순간 헷갈리더군요. 하지만 다시 걷기 시작하자 딱 2주 만에 기억력이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운동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걷기 운동이 왜 기억력에 좋을까요? 운동을 하면 우리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활력을 찾습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 분비를 늘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운동이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의 크기를 실제로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해마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해마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팔 운동을 꾸준히 하면 팔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어르신들도 뇌 근육을 키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 글을 읽다가 잠시 멈추려고 하셨다면 조금만 참고 끝까지 읽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아셔야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위험이 5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50%라니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이 정도 효과라면 어떤 비싼 치매 약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운동은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같은 다른 만성질환의 위험까지 줄여주는 등 건강상 이점이 훨씬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당장 내일부터 걷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딱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걸으실 때는 팔도 힘차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나무나 꽃이 있는 공원이나 조용한 길처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걸으세요.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우리 뇌에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최민준 어르신은 75세에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기를 권해드렸더니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치매약 복용량도 줄이셨고 손주들 이름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이런 사례는 제 진료실에서 수십 번도 더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 뇌를 살리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뇌를 만듭니다. 기름지고 튀긴 음식,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우리 뇌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푸른 생선 같은 음식은 뇌의 보약과 같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튀김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3배라니요. 어르신께서 지금 무심코 드시는 그 과자 한 조각이 어쩌면 소중한 기억을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53%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식습관만 건강하게 바꿔도 치매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호두를 꼭 챙겨 먹습니다.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호두에는 뇌 기능 향상에 좋은 건강한 지방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기억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아직 집중해서 보고 계시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귀 기울여 주세요. 제가 80대 초반에 잠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대폭 줄이고 생선과 채소, 과일 섭취를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를 자주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석 달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동료 의사들도 제 변화를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적게 먹는 습관입니다. 저는 항상 배가 부르기 전에 약 70~80% 정도 찼다 싶을 때 수저를 놓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식쇼스 하는 습관이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장수촌이자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인 일본 오키나와 지역 사람들은 하라하치 부푸바펜, 즉 배를 80%만 채우라는 식사 원칙을 대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그리고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뇌의 약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의 수분 부족만으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비밀, 뇌를 쉬게 하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어르신들, 밤에 잠은 얼마나 주무시나요? 혹시 5시간, 6시간 정도로 부족하게 주무시는 건 아니신지요? 그렇다면 매일 밤 어르신들의 뇌는 조금씩 망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기억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정보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 위험을 2배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충분한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최근 한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7~8시간 충분히 자는 노인들보다 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뇌에 40%나 더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바로 치매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마치 청소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글림프 시스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여 낮 동안 뇌에 쌓인 해로운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뇌 속의 쓰레기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는 셈입니다. 저는 매일 밤 9시면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꼭 8시간의 수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고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고 가벼운 책을 잠시 읽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78세 이순자 할머니는 밤에 자주 깨고 잠을 깊이 못 이루셔서 오랫동안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낮 시간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걷기, 저녁 식사 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 피하기,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기 등을 권해드렸습니다. 불과 2주 후 할머니는 수면제 없이도 의급시간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요즘은 손주들 생일도 더 잘 기억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잘 실천하셔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뒤에 나올 비밀들에는 더욱 놀라운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낮에 햇볕을 쬐며 충분히 활동하고 저녁에는 커피나 진한 차, 술처럼 잠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고 침대에서 뒤척이지 마시고 차라리 잠시 일어나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아주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어르신께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도 없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조금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딱 10분이라도 집 주변을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어르신의 빛나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 뇌를 젊게 만드는 뇌 운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우리 뇌도 팔다리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를 자주 사용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 없이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노인은 낱말 퍼즐이나 독서, 보드게임 등을 즐기는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누르고 계신다면 어르신의 뇌는 점점 녹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쓰지 않으면 잃는다, use it or lose it 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도전을 주는 활동은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즉 뇌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를 키워줍니다.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 뇌는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에 나오는 낱말 퍼즐을 풉니다. 처음에는 꽤 어렵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또 바둑이나 장기도 아주 좋은 뇌 운동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바둑을 둡니다. 바둑을 두면서 머리도 쓰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웃기도 하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제 환자 중 82세 정동현 어르신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매일 꾸준히 바둑을 두고 낱말 퍼즐을 풀면서 지난 5년 동안 증상 진행이 거의 멈춘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둑을 한 판 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들, 잠시 지치셨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다시 화면을 봐주세요. 이 글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보시면 치매 예방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소중한 뇌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스토크나 가로세로 낱말 퀴즈, 친구들과 함께하는 화투나 카드게임 같은 것도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의 여러 영역, 기억력, 계산 능력, 전략적 사고 등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들어 뇌의 연결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뇌 훈련 게임 앱들도 많습니다. 손주들에게 부탁하면 금방 설치해주고 사용법도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을 너무 오래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니 시간을 정해놓고 적당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저는 80세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영어 단어를 5개씩 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일쑤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쉬운 영어 동화책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뭔가 새로운 취미나 외국어, 악기 배우기 같은 것에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젊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비결 중 하나입니다. 5번째 비밀, 외로움을 막는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어르신들,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내는 노인은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64%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수치입니다. 혼자 고립되어 지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 교류가 왜 뇌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뇌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정신활동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뇌에게 신나는 운동장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서로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상적인 과정 자체가 뇌를 계속 활발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어르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냥 만나서 편안하게 수다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동네를 산책하거나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제 환자 중 홀로 사시는 윤미숙 할머니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에 한번 가입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노래를 부르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하신 지 6개월 후 할머니는 합창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매주 2번씩 만나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분은 노래를 부르다 보니 옛날 젊을 때 가사도 다 기억나고 같이 노래하는 친구들 이름도 더 잘 외워진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혹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한번 나가보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건강체조, 춤교실, 컴퓨터 배우기 등 정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삶의 보람과 목적의식을 느끼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좋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손주들과 자주 통화하거나 만나는 것도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손주들과 꼭 영상 통화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게임을 새로 하는지 제잘제잘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저도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것 같아 즐겁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우리 뇌에 신선하고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면 마치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져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법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한 번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그들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6번째 비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어르신들, 스트레스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뇌세포를 죽입니다. 특히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 부분을 파괴합니다. 계속해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어르신들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겪어온 노인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본 결과 기억 중추인 해마의 크기가 스트레스가 적은 일반 노인들보다 최대 14%까지 작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뇌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더 빨리 늙어버린 것과 같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짧은 시간 동안 분비되는 것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뇌의 해마를 손상시키고 새로운 기억 형성을 방해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처럼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괜찮아졌던 스트레스도 나이가 들면 뇌에 더 크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에는 젊었을 때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잘 해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흘려보냅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이 떠올랐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명상이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휴식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8주 동안 매일 20분씩 명상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뇌 구조가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뇌 부위, 편도체는 크기가 작아지고 반면에 자기 인식과 집중력, 공감 능력과 관련된 뇌 부위, 전전두피질은 오히려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명상은 말 그대로 우리의 뇌를 더 건강하게 재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76세였을 때 심한 불면증과 함께 기억력이 부쩍 나빠져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명상을 처음 시작했는데 꾸준히 실천한 지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에 잠도 훨씬 잘 자게 되었고 환자분들 이름이나 약 처방도 더 또렷하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남은 비밀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으니 부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모든 정보들을 알고 함께 실천할 때 치매 예방 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웃음도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은 약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재미있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웃긴 옛날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일부러라도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활짝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팡팡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5분 동안 진심으로 크게 웃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최대 39%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박장대소하며 크게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쁘게 움직이거나 걱정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 창밖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우리 뇌도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아주 깊게 숨을 3번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하나, 둘, 셋. 어떤가요? 마음이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아주 짧고 간단한 휴식조차도 우리 뇌에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비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르신들, 이것이 단순히 마음가짐을 좋게 가지라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노인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40%나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한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보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비관적인 태도의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38%나 낮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실제로 뇌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구수하게 끓여 먹은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다. 산책길에 마주친 이웃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주어 기분이 좋았다. 멀리 사는 손주와 전화 통화를 하며 건강한 목소리를 들어 안심이 되었다. 등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과 같은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어르신들도 오늘 밤부터라도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제 환자 중 68세 강태호 어르신은 몇 년 전 아내분을 먼저 떠나보내고 심한 우울증과 함께 기억력 저하를 겪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지금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그래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매일 저녁 감사했던 일을 짧게 적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실천하신 지 석 달 후 그분은 이제 하루에 감사한 일을 5가지는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함께 시행한 기억력 검사 점수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습관이 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아주 작은 행복이나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또한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자주 떠올리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빛바랜 옛날 앨범을 꺼내보며 그때 그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추억들을 떠올려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기억들을 회상하는 것 자체가 우리 뇌에 좋은 자극이 되고 현재의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8번째 비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뇌 건강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영양제가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실제 효과는 미미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과대 광고하며 비싼 값에 영양제를 팔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TV나 신문 광고에서 치매 예방에 특효, 먹기만 하면 기억력 상승이라고 선전하는 특별한 영양제들이 많은데 그중 대부분은 탄탄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광고만 믿고 덜컥 비싼 돈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는 그래도 비교적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몇 가지 영양 성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주로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데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뇌 기능 유지와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생선 기름 fish oil, 캡슐 형태로 보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6, 비부시 엽산, B15입니다. 이 비타민들은 뇌 신경 기능 유지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손상 물질 수치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비타민 D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D는 뇌 기능 유지와 신경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노인들이 낮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실내 생활 위주로 인해 비타민 D 부족인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낮 시간에 햇볕을 30분 정도 충분히 쬐거나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 후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7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 감소 등으로 인해 음식물을 통한 비타민 B7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비올류가 부족해지면 심한 경우 기억력 저하나 혼란, 무기력증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P는 주로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특히 채식을 주로 하시는 어르신들은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필요시 보충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건강한 식사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자연식품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노력하시고 영양제는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용도로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영양제가 절대로 건강한 식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다른 약을 이미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일부 영양제 성분은 기존에 드시던 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비밀,
혈관 건강을 지키는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질병이지만 동시에 치매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우리 몸의 미세한 혈관들, 특히 뇌로 가는 혈관들이 쉽게 손상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망가지면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뇌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고혈압은 치매 발병 위험을 정상인보다 최대 6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평균적으로 2배 정도 높습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 속의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기 쉽습니다. 이러한 작은 손상들이 계속 쌓이고 누적되면 뇌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과도한 당분이 뇌세포에 마치 독처럼 작용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손상을 입혀 알츠하이머 치매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치매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혈압과 혈당 수치를 꼭 체크하고 만약 높다면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식습관에서 소금 섭취를 줄여 싱겁게 먹고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단순당 섭취를 최소화하며 앞서 말씀드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과 혈당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제 환자 중 황인성 어르신은 70세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함께 진단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약을 챙겨 먹는 것을 무척 귀찮아하셨지만 제가 혈압과 혈당 관리가 단순히 몸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강조하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후 어르신은 식사 조절과 꾸준한 걷기 운동, 그리고 처방된 약물 치료를 정말 성실하게 따르셨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여전히 같은 또래의 다른 어르신들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0번째 비밀, 뇌를 깨우는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입니다. 어르신들, 삶에 목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뇌를 계속 깨어있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저는 91살인 지금도 매년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20군데 병원에서 치매 예방 강의하기가 목표였고 올해는 새로운 건강책 1권 더 쓰기가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에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뇌를 사용하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집행 기능, executive function이 향상됩니다. 이 집행 기능은 문제 해결 능력, 계획 수립 능력, 자기 통제 능력 등을 포함하는데 이 기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노인들은 특별한 목표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2%나 더 느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바쁘게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목적의식 자체가 뇌 건강 유지에 매우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주 작고 사소한 목표라도 한번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안에 책 1권 다 읽기,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에게 손편지 써서 보내기, 새로운 요리 1가지 배워서 가족들에게 대접하기, 동네 공원 한 바퀴 매일 걷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이러한 과정 자체가 뇌를 즐겁게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목표는 너무 어렵거나 부담스러우면 쉽게 포기하게 되니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약간의 노력과 도전이 필요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스스로를 마음껏 칭찬해주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책 한 권 다 읽었으니 내가 좋아하는 빵 하나 사 먹어야지 하는 식으로요. 이런 성취감과 보상이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을 줍니다. 제 환자 중 75세 서지훈 어르신은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우울감과 함께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손주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가르치겠냐며 망설이셨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손주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보람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주들을 가르치기 위해 당신 스스로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인지 기능이 몰라보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분은 손주들 가르치려고 내가 먼저 공부하다 보니 오히려 내 뇌가 더 젊어지는 것 같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마무리하며 자, 여기까지 나이 들어도 기억력을 짱짱하게 지키는 10가지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 건강한 식습관,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위주로 소식. 충분한 수면, 7년 8시간, 질 좋은 잠. 뇌 운동, 새로운 것 배우기, 퍼즐, 게임.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 고립은 금물, 대화와 교류. 스트레스 관리, 명상, 웃음, 휴식. 감사하는 마음 갖기, 긍정적인 태도. 뇌 건강 영양제, 의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혈압과 혈당 관리, 철저한 관리.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 삶의 활력. 이 10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우리 어르신들도 저처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총명한 뇌를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밀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실 이 방법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밤에 잠도 더 잘 오게 되며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친구들과 자주 만나 즐겁게 교류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외로움이 줄어들며 대화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됩니다. 즉, 이 모든 비밀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함께 실천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딱 하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꼽으라면 바로 꾸준함 파워스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딱 10분씩만이라도 동네 한 바퀴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면 15분, 20분으로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활발한 사회적 관계, 이 2가지가 뇌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2가지를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 맞는 친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 같이 걷기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사회적 교류도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후 딱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잠깐 아분이라도 걷기, 저녁 식사에 채소 반찬 하나 더 추가하기,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걸기.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해야지,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라고 미루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작점입니다. 오늘의 교훈. 기억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총명한 노후는 그저 운명이나 유전 탓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어르신께서 내리는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실천 하나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친구분들이나 가족들과도 이 좋은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특히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그분들께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생각이나 나도 오늘부터 이걸 한번 실천해보겠다 하는 다짐을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기쁨과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부디 모든 어르신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하루하루를 행복과 감사로 채워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